제가 이번에 비록 2달 한 25일 됐지만 그 사이에 제1호로 낸 법안이 공무원 지역 차별에 대한 금지 법안을 제출을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상 일반 예산은 이렇습니다. 한 3, 4월까지는 각 군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많은 심의를 한 끝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걸 중앙부처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부처에서 그 법안, 그 예산을 올린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 뒤에 많이 자르고 그걸 이제 6월 말 정도, 7월 초 정도에서 기획재정부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그걸 한 2달 반 동안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해가지고 이건 완전히 예산을 주겠다라고 확정을 하는 것이 7월, 8월 정도에 거의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때가 7월 말에 됐기 때문에 이미 틀이 거의 잡혀져 있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되고 나서 우리 곡성 사업들에 대해서는 7가지 예산을 바로 완전히 빠졌던 예산 7가지를 올라가서 바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아니 전 국회의원이 여의도에서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을 불러 올려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사정을 하거나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앉아서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세종시를 쫓아 내려갔습니다. 하루 내려가서 6시간 반 동안을 세종시에 있는 각 부처의 장관실, 차관실, 해당 국장, 심지어 과장까지 이런 식으로 제가 찾아다니면서 사정하고 액을 복거를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곡성뿐만이 아닙니다. 순천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당선되자마자 이미 벌써 광주와 전남, 심지어는 전국의 도지사, 부지사, 시장 군수들이 수없이 제 방을 다녀갔었고 제가 그 받은 예산들 중에 정말 시급하다고 하는 그런 예산들을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6시간 반 동안을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저는 또 세종시를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3시간 반 동안을 다니면서 다시 또 부탁을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다녀온 뒤에 들리는 얘기는 국회의원이 저렇게 직접 내려와가지고 그것도 방까지 찾아다니면서 과장, 대장님들한테까지 사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참 거절하기 힘들더라. 쉽게 전 거절 안 된다고 얘기 말하기가 어렵더라 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화문에 있는 종합청사는 5번을 갔습니다. 거기에는 특별교부세도 있고 또 제가 해야 될 또 다른 일들이 많이 있어서 종합청사를 또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2달 25일 동안 저는 대그룹, 완전히 대그룹 회장들을 7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 사장님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이유는 우리 지역에 대한 투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구입,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좀 어려운 단체나 시설이나 이런 곳에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포스코 회장도 만났고 KT 회장도 만났고 한전 회장도 사장도 만났고 그리고 수자원공사 사장, 농어촌개발공사 사장, 또 현대그룹의 또 그런 분들, 삼성그룹의 그런 분들, LG, GS, 포스코 전부 만나서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쉽게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눴지만 그쪽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었었고 그 조건을 다시 또 학교에다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의 젊은 친구들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기업, 중소기업 이분들 계속 만나는 작업들은 끊임없이 계속되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대그룹, 중견그룹 5조 이상씩 며칠 오르면 중견그룹 회장단들을 우리 지역으로 불러내릴 겁니다. 그래서 직접 둘러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일자리 하나 그리고 지역 경제에 도움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약간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지켜봤었던 보성강과 섬진강 너무도 아름다운 강입니다. 너무도 좋은 강입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어느 순간부터 물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늘 아쉬움을 느꼈었습니다. 물이 자꾸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꼈는데 최근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자마자 섬진강 물이 흘러서 광양에 있는 바닷가로 흐르게 되는데 바닷물이 거꾸로 역류를 한다는 겁니다. 물이 적으니까 바닷물이 역류를 하면서 거기에 살던 장어, 제처, 그 다음에 붕어, 잉어 이런 걸 포함한 많은 물고기들이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곡성은 섬진강으로 인한 보성강으로 인한 관광 자원이 어디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 너무 적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조사를 시켰습니다. 대단히 폭넓게 조사를 시켰습니다.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섬진강 물, 보성강 물 왜 저렇게 물이 부탄지 아십니까? 저는 이번에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북한까지 다 합해갖고도 흐르는 물에 유역을 거꾸로 바꿔가지고 물을 흐르게 해서 이용을 해온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 있고 하나는 한강이 강릉으로 흐르게 하는 그런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개가 어디냐? 바로 섬진강하고 보성강입니다. 보성강은 전기를 일으키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성 등락면 쪽으로 보성강 물을 틀어서 바꿔가지고 1년에 1억 1,600만 톤의 물이 정상적으로 흘러야 될 곳으로 흐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전기를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쓰게 되는 곳에 보성강 댐에서 물이 유역을 바꿔서 흐르게 되는 이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전기를 생산하길래 흐르는 물의 흐름을 바꾼다는 얘기냐?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또 놀랐습니다. 그렇게 생산하는 1년의 전기를 보도로 한 사람은 얼마냐면 35억이었습니다. 1년치가 35억이면 에어컨 3,000대를 가동할 수 있는 전기 아닙니까? 많은 것 같죠? 아파트, 도시감 아파트가 있는데 저희가 사는 아파트는 1,500세대입니다. 900세대에서 가정에서 쓰는 만큼의 전기량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물의 유역까지 바꿔가지고 이렇게 물을 쩌닥쩌닥하게 만들어 놓고 그 강이 그 댐에서 생산하는 전기가 35억아치입니다. 1억 1,600만 톤입니다. 그 중에서 할 수 없이 농사로 쓰는 물은 2,700만 톤입니다. 1년에 2,700만 톤. 나머지
8,800만 톤은 전기 한번 돌리고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보성강 때문에 언제 만들어졌느냐? 보성강 때문에 언제 만들어졌느냐? 1935년도,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만들어진 댐입니다. 그 시절에는 전체는 농사짓는 물이 가장 절박했었고, 그 이후에는 전기가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전기가 없어서 공단을 돌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공업 용수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립니다. 전기는 알다시피 원자력으로도 생산하고 화력으로도 생산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합니다. 보성강 댐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양이 얼마나 되길래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전체 전기 생산량의 0.0079%, 0.1%도 아니고 0.01%도 아니고 이렇게 작은 전기량을 생산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제대로 흐르게 한 다음에 그 물을 활용을 한다는 얼마나 계산이 됩니까? 수자원공사 사장한테 물었더니 이렇습니다. 그 물이 8,800만 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물은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흘려보내더라도 2,700만 톤은 그냥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더라도 8천 전기 생산한 데 쓰여지는 8,800만 톤을 정상적으로 흐르게 해서 조합댐으로 온 다음에 석곡으로 해서 우리 목사동 죽곡으로 해가지고 섬진강으로 들게 해서 같이 흐르게 하는 그쪽으로 물이 흐르게 했을 때 이게 공업용수로 쓰는데 얼마가 드느냐? 264억 가치 물입니다. 물로 따지면 264억이 가치입니다. 그 물을 지금 그냥 35억 전기 생산하고 흘려보내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생활용수로 쓰면 훨씬 더 비싸집니다. 352억 원어치 1년에 그것도 뿌립니다. 이걸 지금까지 어떤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어떤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지금까지 물 부족한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섬진강 댐입니다. 섬진강 댐을 막아서 언제 막았느냐? 65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쌀이 부족하고 농사가 굉장하게 정말 모든 산업에 제1던 시절에 김제평야와 부안, 전라북도 김제평야에 물을 내고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1965년도에 이 댐이 첫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 유역을 또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이제 처음에는 농사짓용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전기 생산을 하기 위해서 댐을 더 크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 전기를 중단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뭐 있느냐? 섬진강 물을 제대로 흘리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 있느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내년 12월 달까지 하게 되면은 그 댐 안에 있는 작은 마을과 몇 개 농사짓는 과수원과 논밭 이런 부분들을 이미 정부에서 다 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전부 이주시켰습니다. 내년 연말에 가면 이제 댐의 물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저장이 됩니다. 어느 정도? 하루에 20만 톤이 흐르게끔 1년이면 약 7천만 톤의 물이 섬진강으로 이제 본래 지금 전기로 사용하고 있고 김제평야로 가고 있는 물 이외에 더 저장이 되어서 흐르는 물이 약 1년에 7천만 톤이 더 흐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럼 뭐가 문제가 될 것 같느냐? 이 물을 관리하는데 물에 전부 꼬리표를 달아놨습니다. 우리는 요만큼 하는 그 꼬리표가 어떻게 달려져 있느냐? 전기를 사고 팔고 하는, 생산해서 팔고 하는 한수원이 자기들은 전기 담당. 또 농어촌모발공사가 우리는 농수. 아까처럼 이제 우리 가져다 용수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쓰는 우리 수자원공사
그리고 이게 이제 만일의 경우에 홍수가 났을 경우에 이 조정을 하는 책임은 또 정부가 별도로 안행부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행부는 수자원 공사에다 위탁을 맡겨서 원래대로 하자면 4개 정부 기관이 꼬리표를 달고 이 섬진강 댐의 물을 서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물이 많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갈수기가 되거나 한해가 들거나 물이 부족할 때에는 전기는 우리는 전기 돌려야 된다고 하면서 있는 물을 부족한 물로 결국 전기 돌리 쪽으로 가져가게 돼요. 농어촌 개발공사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쪽에서 또 결국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섬진강은 또 맹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하루에 20만 톤의 물을 더 생산하게끔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물에 컨트롤 타워를 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가만 놔두면 싸울 때 가서는 또 목소리 큰 쪽에서 그 물을 보러 가져갈 것 같아서 이번에 제가 산자부 장관하고 지금 국무총리실에다가 그 조정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그런 싸움이 붙었을 때에 그렇게 갈수기가 돼가지고 물 부족 현상이 나서 서로 물 갖고 서로 싸울 때에는 누구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했느냐, 수자원 공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정하도록,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섬진강에는 1억 5천만 톤의 물이 지금보다 더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섬진강에는 이제 메마른 강이 물이 흐르는 강으로 변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여수와 광양 공단이 계속해서 이제 공단을 조성을 하고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주는 물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약 4천억 정도를 들인 새로운 댐을 만들려고 했고, 그 댐을 만들려고 했던 장소가 어디였었냐면은 기가 막히던 구례 피항군이었습니다. 거기다 댐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해서 지금 미루어오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런 물을 다 찾아냈기 때문에 이걸, 그리고 이제 기재부 장관과 각 그 사장들한테 전부 지금 제가 매일 아침 조차를 그 사람들하고 하면서 제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걸 이끌어내게 되게 됐다면은 굳이 댐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4천억을 들여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댐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 광양, 곡성 이 인근에 물을 생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하나부터 10까지 자료를 있는 대로 다 수집을 하고 모은 다음에 그냥 자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몰아붙여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은 우리 호남 출신 서민연 국회의원님들 몇 분이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거 해줬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던 것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추진이 된다고 하니 너무 정말 다행스럽다라고 많은 동료 의원들이 저에게 지금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때 미치게 일하고 싶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 하나 해내는데 간단치 않습니다. 파악하기도 어려웠었고 종합적으로 조정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 의견 듣고 그러려면 회의를 수차례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굉장히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점이 저에게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하고만 관련됐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어쨌든 저는 동서화합의 아이콘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제가 동서화합의 아이콘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말로만 듣고 그 다음에 구호로만 이벤트로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국도 77호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주로 우리나라 지도로 보자면 해안선을 타고 쭉 하는 겁니다. 인천에서부터 쭉 해안선을 타고 내려오는데 조금 끊어진 데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가장 크게 끊어져 있느냐? 남해하고 여수 이 사이가 가장 크게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대교를 만들어 달라고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요구하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이게 공사비가 얼마가 드느냐? 1조 6천억이 들게 됩니다. 1조 6천억이. 그러니까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1이 넘어야지 공사를 할까 말까를 하게 되는데 이건 아예 0.1이 나옵니다. 아예 넘보지도 못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대로 놔두냐면 아까 경상남도에서 여수로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2시간이 걸립니다. 뺑 돌아서 오는데 2시간. 이게 다리가 낮으면 얼마나 걸리냐? 10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1조 6천억이란 말입니다. 환장을 노릇입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약간의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이경영!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하는데요? 어떤 방법을 찾아냈느냐? 해저 터널을 뚫는 겁니다. 해저 터널을 뚫는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예산이 5천억입니다. 1조 6천억 들던 공사가 5천억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천억을 든 해저 터널이 어쩔 때 5천억이 되냐면 4차선일 때 5천억이 됩니다. 근데 그 해저 터널을 4차선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상은 2차선으로 해도 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 싶으니까 다른 차선으로 하나 더 두자 해갖고 3차선으로 하면 그 돈은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발견을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더 기분 좋은 일을 만났습니다. 포스코 회장을 만났는데 포스코에서 석탄으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한 다음에 방향 있는 데서 생산을 해서 이 해저로 여수로 가져와가지고 어디 변전소로 가져가서 이제 전국으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해저로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3,50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그 해저 터널 공사를 하게 되면서 그 옆에 같이 하게 된다고 한다면 1,000억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결정을 아직 내린 건 아니지만 자기들도 1,000억 정도는 그 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면 여수, 순천, 광양, 남해, 하동에 순환도로가 생겨버린 겁니다. 2시간 걸렸던 거리가 10분 만에 가게 되면서 가장 제가 절박하게 들었던 얘기가 누구냐면 우리 옥파 출신의 하나투어 회장이 있는데 박성환이라고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투어 회장 얘기가 국내를 4박 5일로 순회하는 그런 관광버스를 돌리고 싶은데 그거 포기했습니다. 돌리다가. 왜냐하면 아까 남해까지 와갖고 이 2시간 도는데 시간이 다 허비가 돼버려요. 여수까지 와가지고 다시 또 2시간 도는 이것 때문에 결국 그걸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뚫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관광 코스가 생기게 되는 거고 아주 자연스럽게 산업도로가 생기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영호남이 서로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자동차 회사의 건에 대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지난 2012년도에 만약에 국회의원에 당선됐었다고 한다면 제가 모든 걸 쏟아서 하려고 했었던 게 광주의 자동차 100만 대 생산이었었습니다. 51만 대 1년에 많이 생산을 해본 데가 56만 대까지 생산을 했고 63만 대까지 할 수가 있는 그런 여력을 갖추고 있는 광주 자동차. 그런데 우선은 현대 측 얘기를 들어보면 국내에서 소비가 자동차의 판매나 이런 실적이 더 이상 증산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기가 뭐하지만 어쨌든 생산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고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굉장히 난색을 표합니다. 현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만약의 경우에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협력업체입니다. 협력업체가 자동차는 알다시피 부속품이 거의 25,000개, 30,000개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생산하는 이 부속품 회사는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꼭 우리 지역에 그게 와야만이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고 고향을 떠나서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 있는 우리 형제들도 많이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다고 한다면 꼭 이 일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자동차 회사는 개인 회사고 그것은 어떤 정치인도 어떤 권력도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권유하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노력은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 저는 공약을 그걸 내걸었었고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에 떨어지고 나서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 순전히 제가 우결따짐으로 그것을 집어넣어서 어쨌든 그 생산에 대한 그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냥 제 상식으로 봤을 때 어떤 큰 공장과 또 협력업체들이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대도시 시내에서 그게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또 그 얘기를 저에게 많이 들려준 사람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된 연구소나 자동차와 관련된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시내에서 할 수 있지만 드넓은 공장을 짓고 협력업체들이 많이 생기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에 가서는 광주시 외곽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되고 나서 이 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많은 인사들을 수차에 걸쳐서 만났습니다. 지금도 또 만나는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상당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생산하는 공장까지 2시간 반에 걸쳐서 차를 달려서 갖고
가서 전부 제 눈으로 확인도 하고 그 회사 관계자들하고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했습니다. 판단, 투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회사가 결정할 일이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시원하게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광주와 전남에 이러한 자동차 생산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리고 그게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광주다, 곡성이다, 율촌이다 이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광주 전남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넓게 생각을 하고 서로 간에 그 부분은 협력하는 체제로 가야지 그걸 경쟁을 하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저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된다는 식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끼리 그런 싸움 때문에 그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 아니라 이 호남의 아까 100만 대 자동차에 대한 이 주장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기 그 전에 이미 저는 수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해왔고 사람들을 만나왔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저는 물러섬이 없이 계속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서 구체적인 그런 성과가 있을 때 다시 여러분들 앞에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 어떤 무엇보다도 오늘 또 전남지사님 행사장에서 만났습니다만 자꾸 줄어드는 전남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고 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자리를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산, 옥과 오산 쪽에 대해서도 그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석곡 쪽에 많은 제가 주시하고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신기,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신기에 있는 50만 평에 저 지정되어 있지만 아직 개발이 못 되고 있는 사실은 농공단지가 아니고 거기는 정말 제대로 된 일반 산업단지로 해야 되는 그 부분인데 이 개발에 대해서도 제가 주목하고 있고 늘상 둘러보고 있고 지금 산업부 관계자들하고도 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좋은 여건과 잠재력을 갖고도 활용이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제가 어떤 누구하고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열정적으로 많은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을 통해서 우리 곡성의 발전 방안들을 더 만들어가고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이 정도로 마치고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을 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예.
어르신들도 몇 분 보셨는데 저희 동네에는 영동리에 채석장이 있습니다. 17년 동안을 영동리 채석장에서 돌들을 채취하는데 얼마 전 작년 11월 말에 채석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아들 명의로 다시 신규 허가를 내기 위해서 지금 군청에다가 신규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군수님도 저번에 이제 몇 번 뵙고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도 하고 영목장 채석장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의원님께 몇 가지 서류를 건네드렸습니다. 잘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 17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우리 속공면 또 나아가서 원수리, 영공리 이분들의 한 사람의 개인의 사업장도 중요하지만 그 고장에서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의 생존권과 그 생활권을 보장을 좀 해주시기를 우리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신규 사업을 내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또 우리 고향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을 넘으면 연동리가 있습니다. 그 연동리 안반이 한 안반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주민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반 하나인데 이걸 앞으로 5년 동안 수천 톤의 수만 톤의 화약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살고 계시는 분도 바로 그 화약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좀 고려를 해주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지역에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어떤 개인적인 사업하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피해, 그 관계가 정치인이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를테면 지역민들이 요즘에 여러 가지 환경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이 문제가 진행이 돼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다행히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그 사적인 부분에 대한 관여나 개입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만약의 경우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허가하는 과정에 무리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살펴본 다음에 주민들 그리고 또 그 사업하고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둘러보고 제가 검토를 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원을 근무하고 있는 이성재입니다. 시골 농협들이 도시 농협하고는 틀리게 전부 만든 분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도시 농협은 경제 사업을 하다 때문에 소형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돈을 창출할 수 있고 시골 농협은 농민들 농산물 밥
분들하고 균형의 적자를 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로 가르칠 때는 식구 문제가 복종 종합 중국 처리관이 시설 노하고 시설 대체는 보수가 필요한데 우리 조합원들 연말에 배당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우리 자체적으로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면은 우리 유명한 의원님께서 우리 복성 분배를 위해서, 동매를 위해서 좀 정부 우리 교장 모두 정부 지원으로 좀 결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그런 구체적으로 의원님하고 좀 자세히 앉아서 좀 감사를 나누면서 이런 문제를 좀 풀고 싶습니다만은 그를 줄 수가 없고 저도 지금 이 질문 끝나면 바로 또 나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바쁜데 마음 보십니다. 저희 그 근교 농협들은 그 실용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 얼마든지 조합원들한테 사용 사업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고 시골은 경제 사업을까지 쓰는 중이라고 농협들이 상당히 입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농민민족을 출신이라서 그 농협을 개혁해보겠다고 그 감사하고 들어갔는데 제도권에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협을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 농협이 이래서 많은 사람으로 농민들한테 해주시면서 좀 지내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농협부터 대변이 됐습니다. 좀 우리 제가 마을 주변이 없어서 말 잘못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 이재명 의원님께서 우리 복선 농민을 해가신다고 보면은 우리 미국 조합회장 시설 노와 시설 자체 보수를 좀 제명하고 제가 이걸 힘드니까 좀 정부 지원으로 말주변이 없는 게 아니라 하신 말씀 다 하셨고 제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말씀 너무 조리 있게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문제는 제가 좀 상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서가 전부 메모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선은 저하고 한번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감사님을 포함한 거기 관여되신 분들하고 가까이 그렇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주도 안 빼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이면 곡성 순천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날은 한 개 면식 정해서 제가 잠을 잡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장님 전체하고 어떤 면에서는 귀촌 귀농인 전체하고 어떤 면에서는 매실농가 전체적인 대표들하고 또 주민 대표들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잡아서 우리 곡성에서는 축복에서 하루 잤었고 견면에서 잤었고 옥과에서 잤었고 오늘은 제가 오곡에서 자게 될 겁니다. 순천에서는 제가 지금 송강에서 잤었고 그 다음에 서면에서 잤었고 월등에서 잠을 잤었습니다. 이제 제가 늘 이렇게 내려와 있게 되니까 언제든지 좀 신청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이런 제 혼자 속으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선거 딱 끝나고 나서 너무 고맙고 진짜 이건 한두 사람이 저 운동을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 순천 시민, 곡성 국민 정말 전체가 이렇게 해서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100일 동안 제가 당선되고 나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내가 소위 말해서 좀 여론 주도층이나 좀 저를 선거 때 많이 도와줬었던 사람 이주에 만나고 하지 않고 완전히 정말 일반 주민들 위주로 100일 동안을 만나겠다 해서 그렇게 많은 기자들과의 식사를 하고 정말 교류를 해와서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끼도 제가 기자들하고 식사를 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서울에서도 계속 또 향후의 광고들 또 아까 각 정부 부처의 관계자들 지역의 바닥 민원들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특히 지금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포함한 지역에 큰 민원이 있는 부분들은
곡성 읍에 있는 제 사무실에 신청을 해놔주시면 제가 아주 빠른 시일에 바로 면담하고 현장 방문해달라 현장에 제가 바로 갈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면에 이제 와서 한번 같이 자면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언제든지 갈 겁니다. 다만 막걸리는 한 5통 정도 준비를 해놓으면 감사합니다. 네. 좀 활동을 하시는데 노가 많습니다. 50년 안동리에 살고 있는 박경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1950년도에 6.25 사전으로 인해가지고 안동리에서는 공비로부터 양민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65년에 받아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학살된 양민들을 위로해 준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걸 가장 먼저 해야 할 보수 정권에서도 지금 아무런 어떤 그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진실 파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발족돼가지고 2010년도에 그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게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에 대한 어떤 그 양민 학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차사와 같은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동리에 경찰 총탑협회에서 양민 학살을 파해가지고 지금 실질이 이슬을 맞고 지금 있는 반면에 경찰들은 그 당시에 해안사에서 집단 말하면 범위로부터 기습을 당해가지고 그 기념을 위해서 압록 현재 경찰 총탑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관이마에 되는 그런 총탑이 만들어졌는데 민간이 학살을 당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좀 특별법을 조성이 만들어서 그에 대한 위로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저기 교사가 그 연락처를 좀 받아놔주세요. 거기에서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이제 이렇게 민원 하나씩 받기 시작하면 지금 전체가 다 민원 하나씩 받아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 해결할 수가 없고 편지로 쉬어 편지로. 편지를 쉬어.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그거 하기로 하고요. 예, 어떤 좀 민원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정기국회는 벌써 12월달에 끝나지 않습니까? 정기국회가 끝나게 되면 제가 이제 거의 면 단위로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한나절씩 허리에 두 면을 이렇게 몇 단위로 다니면서 이제 주민들께서 지금 저런 걸 포함한 저에게도 어떤 주실 말씀들이 있는 것을 쭉 의견을 수렴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개인적인 민원이나 마을의 이런 민원들을 좀 생각하고 우선 국회의원으로서 예산을 앞두고 있으니까 꼭지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한 2분만 더 받고 이제 제가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기면 금계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바쁘신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신 것은 우리 이정현 국회의원이 우리 곡성의 아들임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가 돌아보니까 이정현이는 2번 울으면 되지 3번 울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는 꼭 이정현을 곡성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야 된다라고 입을 모았었습니다. 그러는데 언젠가 선거가 끝나니까 아까 말씀대로 6만 815표가 나와가지고 40몇 프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62년도에
우리 곡성의 인구가 14만이었습니다. 14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대로 3만에 불과합니다.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려요. 선거한다면 곡성은 명함 못 내립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곡성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라도에서는 아마 옛날에 김누구시 다음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곡성은 전라도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그 공장도 다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공장이. 보철이 있습니다. 보철 방향에서 전주로 가는 고속도로가 지금 차량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덥게 풀어졌습니까? 우리 호남 고속도로가 이 조그마한 곡성에 옥과 IC, 상계 IC, 석곡 IC 3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곡성의 조건은 아주 좋아요. 이렇게 좋은 곳에 우리 이재명 국회의원이 나오셨기에 앞으로 14만이 넘었던 인구가 고향을 찾아서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 않나? 나는 좋은 산업단지가 들었으면 경제들아 곡성으로 오라 프랭카드를 붙이고 싶습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정현 의원님께 무공진보다는 이정현 의원님의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안에서 고생하시는 사모님의 건강이 하루 빨리 고맙습니다. 진짜 다들 진짜 어르신 것 같은 그런 여망으로 참 부족한 저에게 어마어마한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십니다. 서울에서나 그 밖에 다른 곳에서 저한테 특강 요청하는 게요. 저 요즘 세계 아파트도 특강만 해도 먹고 사는 다 지금 제가 안 가서 그렇지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 제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또 큰 일을 했다 하는데 저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저런 여망을 가지고 그렇게 진짜 해서 제가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선거 끝나고 이제 우리 명진 체육대회를 하는데 한 군데를 갔는데 83살 넘으셨다는 할머니가요 이렇게 손을 그 한 손 오른손을 기부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를 보더니 너무너무 반가워 하신 거예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이 할머니가 이제 저를 찍어주고 싶어가지고 이 팔이 아파서 오른쪽으로 못 찍으면 어떡하고 구민을 놓고 가서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이렇게 왼손으로 찍었는데 금이 물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그 할머니 저한테 이거 지금 계속 이제 뻗다면서 뛰고 있으니까 거기 이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금이 물렸다. 그래서 이제 무용가를 불렀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금 물린 것은 괜찮다고 안심을 시키니까 이 할머니가 돌아와서 자기 때문에 그 이정형이 안 될까 싶어서 개표가 100% 아니 다 끝날 때까지 잠을 안 자고 지켜보셨다고. 이런 정선 때문에 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진짜 정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니까 제가 절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좀 안보를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 집신부는 지금 이제 수술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요양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선거 끝나고 나서 아주 너무너무 표정이 밝아졌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저는 뭐 아침에 5시 반, 6시에 나갔다 맨날 12시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애들 나가고 이제 오고 이렇게 하니까 집에서 민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민화를 그리는데 얼마나 요즘에 퍽 빠져 있는 거하니 새벽에 자다가 좀 미치겠어 일어나서 봐보면 3시에도 봐보고 그리고 앉아있고 어쨌든 5시까지 앉아서 그리고 있고 그 민화 그리는 것에 이제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들 연대해 주신 덕분에 또 가정이 이렇게